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웃으면 어떡해. 그리면 되잖아.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완성됐고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유효하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어야 된다. 즉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불일치하면 어떡할 거냐? 일치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면, 즉 하자가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를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일치한 경우가 둘로 나뉘어.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불일치한 경우랑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경우. 이때 알고 한 게 둘로 나뉘어. 지 혼자만 알고 헛소리한 거, 혼자 헛소리한 걸 비진의 표시. 상대방과 짜고 둘이 알고 한 걸 통정어의 표시. 모르고 불일치한 의사를 표시한 걸 차고. 일치하긴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속아서 한 경우 사기, 강한 협박에 의해 쫄아서 한 경우 강박,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크게 분류되면 불일치한 경우가 세 가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두 가지야.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일치한 경우가 알고 한 경우 둘, 모르고 한 경우 차고. 그냥 쉽게 읽으면 혼자 헛소리, 짜고 헛소리, 혼자 착각하여 속아서 쫄아서, 이렇게 한 거죠. 이들 비정상적 의사표시 5가지 사유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일단 이들 둘에서 무효 사유가 나올 때가 있고 이들 셋에서 취소 사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들이 갖는 다른 무효 취소와 가장 다른 특징, 이들만의 특징, 그게 선의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제외한 민법에 있는 나머지 무효 취소 사유들은 그냥 싹 다 주장할 수 있는데 무효는 사유가 많으니까 공식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취소는 사유가 딸랑 4개잖아. 그중에 셋은 여기 다 나오죠. 나머지 하나가 뭐야? 제한 능력이지. 그럼 제한 능력은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로 돼 있지만 나머지 얘들은 여기에 같이 나오죠. 선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해. 그러니까 취소 제도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무슨 공식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럼 취소에선 제한 능력이냐? 그 이외의 취소 사유냐로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 얘들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공통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1번에 적용되냐 안 되냐인데, 자, 신분행위는 책에는 다 있어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만 아시면 돼요. 중개사 시험이야. 중개 대상과 관계된 것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들만 시험 범위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들 간의 재산상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예요.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 시험 범위 아니야? 몰라? 지금 하고 있잖아. 매년 2-3문제씩 나오는 중요한 시험 범위요. 시험 범위죠. 신분행위.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거야. 신분행위는 혼인이든 이혼이든 입양이든 그거는 재산상 법률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민법 규정은 신분행위에 적용되는 게 아닌 거라고. 답으로는 안 나와요. 공법행위, 소송행위 적용 안 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 사유 중에 하나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지문 중에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가 들어있죠. 그거 앞뒤 읽을 거 없고요. 민법 규정 적용 안 된다 하고 확인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주장해가지고 무효 취소 주장 자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법이 적용되고요. 여기에는 소송법을 적용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고, 더 중요한 거 이들
여기에 나오는 무효취소 사유들로는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취소를 주장 못하게 돼 있다. 그럼 뒤집으면 악의의 제3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은 필요 없다라고. 자, 이 관계는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큰 틀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3자이기 때문에 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랑 직접 만나서 거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부터 새롭게 관계를 맺었거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그들 관계가 비정상인지를 몰랐기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질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당사자 간일 때에는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는 주의를 하면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의했냐 안 했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제3자는 표의자랑 직접 거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했냐 안 했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이 필요 없어. 요즘 시험에서 이 3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마지막 넷째 시간까지 계속 사례로 나올 거니까 연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3자는 당연히 선의로 추정되는 거야. 몰랐을 걸로 인정된다고. 그럼 제3자는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무효 취소를 주장하려는 자가 제3자가 악의임을 증명해야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 부분 바른 거 확인하시고. 자, 22페이지에 1번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적용 없다. 3번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 필요는 없다. 왜? 봐, 또 이유를 딴 데서 찾으시잖아. 제3자니까 그렇다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니까 얘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구할 수가 없다고. 조금 이따 보면 돼. 그 다음 4번 제3자는 선의로 추정돼. 왜? 제3자니까 그래. 얘가 어떻게 알아? 아니 둘이 짜고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세 명이서요. 가불병이 세 명이서 한 입을 덮고 자요. 갑과 을이 이불 속에서 손 꼭 잡죠. 둘이 통정하죠. 셋이 같이 자다가도 갑과 을이 통정한 거 병은 몰라요. 뭔 소리냐고요? 제3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선의로 추정되는 거라고. 전체 하나씩 순서대로 보시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시험에는 제목서로 혼용돼서 쓰이고요. 그거 한마디로 쉽게 읽으면 혼자 허위 표시한 거야. 혼자 허위 표시. 그럼 갑이 을한테 증여 의사 없이 증여 표시하고 등기해 줬대. 그럼 일단 법 원칙은 지 혼자 알고 허위로 표시한 거라 상대방은 전혀 갑의 진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효하게 효력 발생한다라고. 그래서 비진위 표시 제일 중요한 거 첫째가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야. 지 혼자 헛소리한 거라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고. 자, 보세요. 당사자죠. 갑이 을한테 비진위 표시했잖아. 그럼 을은 상대방이죠. 그럼 갑이 의사를 표시할 때 얘가 진위가 아니구나. 진짜로 줄 생각이 없는 놈이네라는 걸 주의를 하면 알 수 있겠죠. 주의하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눈빛을 보고 알 수도 있고 주변 정황을 보고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얘가 진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뿐 아니라 설령 몰랐더라도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과실이 있으면 주의하지 않았으면 그때도 무효로 본다라고 한 거라고. 다시 비진위 표시는 일단 을은 전혀 몰랐을 걸로 추정을 해야 되니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최소한 상대방은 얘가 진위가 아니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무효인 거고 몰랐더라도 상대방이니까 주의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면, 즉 과실이 있다면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면 그때도 무효로 보겠다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라. 을이 소유권 취득하여. 근데 갑이 을한테 무효를 주장하려면 뭐를 증명해야 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외울 건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핀셋으로 찍어서 외우는 거야. 그럼 비진이 표시는 일단 당사자 간의 유효냐 무효냐를 확정을 지어야 그 다음 제3자 관계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 문제를 풀 때는 최우선 상대방을 무조건 찾아서 상대방이 전혀 몰랐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표시하고 유효 무효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 제3자 관계를 보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야? 상대방이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외울 때에는 전체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근데 이게 아직 숙련이 안 되신 분은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 알 수 있었을 경우랑 과실을 동의어로 외우라고 했었는데 잘 안 외우시더라고. 잘 안 외워. 그러니까 아예 같이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난 순환 때는 제가 상대방, 과실, 무효 이렇게만 표시하고 그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 다 똑같이 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질문이 알 수 있었을 경우랑 과실이랑 같은지 틀린지를 모르고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외워버려. 알 수 있었다가 뭐요? 그게 과실이다는 거야. 즉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해서 몰랐지. 그걸 과실이라고 하니까 알 수 있었다 과실을 동의어로 그냥 외워버려. 그럼 이제 됐다. 야, 비진이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결정해야죠. 그때 누구로 결정해? 상대방으로. 그럼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으면 무효지. 뒤집어. 무과실이면 유효지. 다시 뒤집어. 과실이 있으면 무효지. 그럼 뭐 외우실 거야? 무과실 유효를 외우실래? 과실 무효를 외우실래? 그럼 과실 무효를 외워. 첫째,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으면 무효. 그 다음, 자, 얘가 무과실에서 유효해요. 그럼 병은 제3자가 아니야. 얘들이 유효면 얘는 언제나 취득하니까.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얘한테 과실이 있었어. 얘가 증명했어. 그럼 무효죠. 그럼 등기도 무효지. 그럼 얘는 선이면 취득하고 얘도 악이면 얘도 취득 못하게 돼. 그러니까 제3자 선이 악이에 따라 유효 무효가 달라지는 건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그럼 이때 제3자는요. 선이기만 하면 취득하는 거지 제3자는 무과실 필요가 없어. 이때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언제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언제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 필요가 없다고 하니 헷갈려서 못하겠다는 사람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계 나눠드린 거야. 당사자 간에는 얘들 둘 사이에 유효 무효 판단할 때는 당사자니까 을은 갑을 보고 거래했죠. 그러니까 을은 과실 있으면 무효, 무과실이면 유효한 거야. 근데 제3자는요. 갑하고 직접 거래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병은 얘가 진인지 비진인지를 그냥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몰랐냐 알았냐만 따지면 되지. 주의했냐 안 했냐는 따질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단계를 항상 구분하시라고. 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를. 그럼 쉽게 된다니까. 자, 여기까지 외운 거 확인하시기. 거기 키포인트에 원칙, 유효,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된다 했었죠. 그 다음 2번에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걸 달리하면 과실, 이때는 무효.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만 외우면 뭘 외우셔야 돼?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무효. 그럼 과실이 무슨 뜻이야? 알 수 있었다는 뜻이야. 그렇게. 그 다음 선이 제3자는 대항 못해. 자,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야. 2번 예외선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무효.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제3자 나왔어요? 상대방 나왔어요? 상대방 나왔지. 그럼 상대방 과실이 중요해요? 알지 못하니 중요해? 과실이 중요해. 상대방 과실 있잖아.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 이렇게. 왜 무효요? 과실 있으니까. 과실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래? 알 수 있었잖아. 상대방도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고. 왜 무효요? 알 수 있었으니까. 상대방도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다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럼 이제 이게 사례 지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갑이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증여하고 등기했다라고 나오면 이게 증여의사 없이 증여했죠. 이 비진이 표시잖아. 비진이 표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을. 이렇게 별표 치고 을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뒤에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한 거 나오잖아요. 병은 우선 정리할 사람이 아니라고. 갑과 을 관계가 유효면 병은 언제나 취득하는 거고, 갑과 을 관계가 무효일 때 병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부터 찾아놓고 정리를 하라고. 전체를 읽어버리지 말고. 그럼 1번은 을이 상대방이 무과실이지. 그럼 얘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여기서 정리 끝났죠. 그럼 을도 취득하고 병은 언제나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을이 상대방이 과실로 알지 못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디다 표시해? 과실에다 표시를 해야지. 너도 과실이 있구나. 그럼 무효인데? 그럼 을은 취득 못해. 이때 병은 선인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고 악이면 이때는 취득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 유효 무효 취득 여부 판단할 때 누구부터 정리해요? 상대방. 그리고 뭐만 외워?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무과실이면 유효다. 과실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알 수 있었다라고. 잘하네. 봐, 이런 과외가 어딨어. 자, 4번에 적용 범위에서는 소송상 쟁점이 그거예요. 자, 갑이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를 내. 그럼 비진이 표시죠. 근데 얘가 회사원이고 이게 그냥 일반 회사야. 그럼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인들 간의 관계니까. 그럼 원칙은 유효한 거고요. 회사 측도 이거 사직의사 없는데라는 걸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사직서 제출한 건 무효다고.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여부에 따라 유효 무효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개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사직서를 낸 거야. 이 경우에는 아예 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측이 얘가 사직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냐? 알 수 있었냐? 전혀 몰랐냐? 따질 필요가 아예 없다고. 그냥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공무원이 사직서 냈단 말 나오죠? 한마디 하면 돼요. 쉬어. 푹 쉬어. 쉬고 싶다며 푹 쉬어. 푹 쉬라. 야, 바른 거 확인하세요. 자, 4번에 동그라미 2번. 공무원 나왔지? 공법행위죠? 준용되지 않으므로 효과 발생한다. 사직서 제출은 유효. 쉬어. 그냥 쉬는 거 아니야. 푹 쉬어. 자, 판례. 비지 금방 끝내고 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통정어휘 하면 돼요.
왜 책을 넘겨보시지? 넘겨보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하세요. 내가 그렇게 지겨워요? 근데 왜 그래? 빨리 뭐 한다고? 자, 강박하고 비진이 표시하고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돼. 강박은 뭐야? 강박이지. 비진이는 비진이지. 그럼 강박은 비진이 아니야? 아니지. 하나 맞았고. 강박은 강박이고 비진이는 비진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 자, 강박은 일치한 거야, 불일치한 거야? 일치해. 의사 표시가 일치된 거예요. 단 협박을 당해서 한 거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거야. 비진이는요? 불일치한 거야. 그러니까 강박이랑 비진이는 전혀 유형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지 비진이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송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소송할 만했어요.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갑을 강박해가지고 증여받았지요. 그럼 갑은 민법에 강박은 취소 사유로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해버리면 돼. 취소하면 돌려받는 거야. 문제는 무효는 주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3년, 10년 기간 제한이 있어.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된 건 강박은 당했는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취소를 주장 못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는 다른 무효 사유들을 여기에다가 주장을 한 거라고. 그래서 첫째, 이 강박이 사회질서 위반이냐가 그래서 다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졌고, 그 다음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가 없다 해서 또 졌어. 그 다음 주장한 게 비진이 표시야. 나는 강박을 당해서 진심으로는 줄 생각이 없었지만 안 주면 져 터질 것 같아서 더 그만 맞으려고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그럼 나는 강박을 당해서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비진이 표시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잠깐 놀랬어. 말이 되잖아. 내가 강박을 당해서 진심으로는 줄 생각이 없는데 안 맞으려고 강박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준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강박은 비진이 표시다라고. 야, 말은 되네. 그때 한 말이 비진이에서 말한 이 진이는 이대로 읽으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예요. 진이가 진심, 진정한 의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거야. 비진이 표시에서 말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뜻하는 거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은 강박을 당해서 진심은 줄 생각이 없었지만 어쨌든 줄 생각을 갖고 주겠다라고 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로 하는 거야. 이 판례에서 두 가지를 물어봐. 첫째, 진이를 우리 판례는 무슨 뜻으로 봤냐 이렇게. 그럼 진이도 이대로 읽으면 안 되는 단어였죠. 오늘 3개 나왔어.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 묵시. 그대로 읽으면 안 돼. 뭐라고? 행동으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다음 무경험. 그대로 읽으면 안 돼.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 이렇게 읽으셔야 돼. 마지막 진이. 이대로 읽으면 안 돼. 진정한 의사란 뜻이 아니야. 특정한 내용의 의사란 뜻이야. 하고 그냥 답하시면 되고요. 쉬운 거 이제. 강박은 비진이 아니요. 아니요. 내심의 호가사가 결여든 게 아니야. 강박은 뭐야? 강박이야. 비진이는 비진이야. 강호동은 이만기여 아니요. 아니요. 둘 다 씨름선주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야. 강박과 비진이는 다 같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지만 일단 다른 거야.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강박은 강박이고 비진이는 비진이지. 둘은 다른 거라고. 이건 쉽죠? 강박은 비진이 표시냐? 아니다. 그래서 문제 제목이 비진이야. 근데 지문에 강박이 보여. 그리고 2줄 반, 3줄로 길어. 읽는 거 아니야. 비진이 표시에서 강박 나왔죠? 그럼 뭘 확인해? 비진이 표시?
아니다라고 돼 있나만 확인하고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읽으면 빵점이요. 그럼 진이는 이렇게 나오면 뭘 적용해? 진이는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읽지 뭐 하면 된다니까. 책 봐봐.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 진이 거기 썼지? 뭐라고? 이대로 읽지 마 썼잖아.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아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강제, 강박 같은 말이고 내심의 효과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음 대리권 남용 나왔네. 대리권 남용. 자, 대리인이 겉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돈 들고 튀려고 자기를 위해서 대리행위 한 경우 대리권 남용.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비진이 표시를 그대로 적용한다. 던킨, 도너츠, 에어컨은 휘센 같은 말이에요. 대리권 남용 나오면 비진이 그대로만 적용하면 돼. 비진이 표시 그대로 적용한다. 그럼 원칙은 뭐야?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비진이랑 대리권 남용이랑 그냥 동의어로 외우세요. 동의어로 세트로 던킨, 도너츠 이렇게. 너무 옛날 건가? 던킨, 도너츠. 가지고. 마지막 3번 하고 쉬시게. 3번은 안 발라 있죠? 처음 하는 건데요. 어디 상식 있나 했는데 아이고 2분? 2분이면 끝나. 갑이 병은행하고 대출 계약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출 명의인인 갑이 돈을 쓰려는 게 아니라 을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 갑 명의로 대신 빌린 거야. 이걸 명의를 대여해서 대출 약정했다라고 해요. 이때 문제가 된 거 상식. 이 대출 약정 유효요, 무효요? 유효지. 두 번째 대출금 은행에다가 갑이 갚아야 돼, 을이 갚아야 돼? 상식. 야, 누가 갚아? 갑이 갚아야지. 그리고 갑은 누구한테 받아내야 돼? 을한테. 다 있어요. 이게 소송된 이유가 갑은 돈 사용할 생각 아닌데 을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까 갑 자기 명의로 대출 약정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은행도 이들 간에 이런 사정이 있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갑이 내가 돈 쓰려고 한 거 아닌 상태로 대출을 한 거니까 나는 비진이었다. 그리고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 나랑 대출 약정한 건 비진이 표시 무효라. 나는 갚을 채무가 없는 거고 을이 갚아야 된다라고 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은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 야, 이유와 따질 거 없고 네 명의로 빌렸으면 네가 갚아. 그러니까 대출 약정은 그냥 유효야. 대출금 반환 채무 지라고. 자, 을, 요, 갑, 비진이 아니요. 아니다고. 통정어야 아니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은행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딱 한 사건. 은행도 을한테 돈을 지금도 빌려줬었고요. 더 빌려달라니까 빌려줄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 내규상 동일인 명의로 일정액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병은행은 을한테 돈을 또 빌려줄 의사인데 을 명의로는 대출 계약서 쓸 수가 없어. 한도 초과야. 그러니까 갑을 불러다가 이 사정을 다 얘기를 해. 이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을한테 빌려주고 을한테 받아낼 거다. 서명만 당신 이름으로 해라. 당신한테는 채무 부담 안 시킬게 라고 그거를 양해했다 그래. 그때 딱 한 경우만 이 대출 약정은 통정어휘로 무효라. 갑은 책임 없고 을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시험은 양해한 사건은 단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고요. 전부 다 양해하지 않은 사건들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외울 건 딱 하나야. 명의 대여해가지고 대출 약정한 게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유효. 비진이도 아니고 통정어휘도 아니다만 외우시면 돼. 그럼 이제 나중에 새로 나올 거 대비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양해 나왔을 때만 통정무효, 양해 없으면 다 유효. 이게 시험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시험.
얼른 쉬게. 자, 3번에 제목 바르시고 명의를 대여하여 대출 약정을 맺은 경우 바르시고 동그라미 1번에다 헬표 치시고 거기만 바르시면 돼. 비진이 표시나 통정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가 원칙이다. 그리고 1번부터 4번을 같이 묶으시면 되고요. 그냥 같이 묶으면 하는 거지 2, 3, 4는 읽으실 필요 없어요. 자, 5번 단어만 바르셔. 양해, 통정, 무효 이렇게 바르셨어요? 양해, 통정, 무효.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은 비진이에서만 출제가 됐는데 문제 제목이 비진이 표시야. 근데 시험 지문에 거의 5번에 많이 나와. 이 문장이. 문장이 길어. 근데 처음 시작이 대출 단어가 먼저 뜰 때가 있고요. 명의가 먼저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명의든 대출이든 비진이 표시 문제에 문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 나온 거야. 그럼 100%야. 유효야 무효야? 유효. 비진이 아니요. 아니요 하고 답하시면 돼. 자, 쉬었다가 마지막 통정허위 하시게. 그럼 언제 집에 가냐고? 5시 반 전에 가요. 복습 다 끝내고 가라고 내가 과외해 줄 테니까. 독서실 들어가지 마. 내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야. 독서실 계속 들어가면 총무된다고. 자, 문제 제목 비진이 표시 제목에다 바르시고요. 여기는 1번에 원칙, 유효 딱 바르셔. 그 다음 2번은 상대방이 과실. 과실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무효. 그 다음 3번 진이. 진정으로 X 이렇게 바르라고. 그러니까 진이 나오면 이대로 읽지 마.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다. 4. 강박. 비진이 표시. 내심의 허가사 결여된 거 아니다. 이렇게 바르시고. 5번 발라요. 공법상 행위. 적용 X. 유효. 6번 대리권 남용. 유추 적용.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랑 비진이 표시는 세트예요. 그럼 대리권 남용 나오고 비진이 나오죠. 있다. 이렇게 합니다. 7번 오늘 하신 거야.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거 나오면 명의나 대출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되고요. 이때는 동그라미 1번을 바르세요. 원칙, 유효, 비진이 표시, 통정허위 표시 아니다라고. 그 양해 통정 무효를 진학해 놓은 건 딱 한 사건 양해 나왔을 때만 통정 무효고 양해란 말 없으면 비진이나 통정허위 아니다고. 그래서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게 비진이 표시 문제에 나오잖아요. 언제나 유효인 사건만 나오는 거예요. 양해 통정 무효는 통정 허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출제된 바가 없고 비진이 표시 문제에 명의 대여해 가지고 대출 약정한 게 나오면 그냥 다 유효인 사건이야. 비진이 표시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 자, 문제 1번. 거기 별표 2개 치고. 자, 문제 제목이 뭐요? 비진이 표시할. 제가 계속 이거 습관 들여요. 가끔 가다가 긴 문제들은 문제 제목을 잊어버려. 문제 풀다가. 그래서 지금 문제 제목이 뭐요? 하고 내가 자주 물어볼 거라고. 그거를 습관을 들이라고. 그러니까 민법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제목하에 나온 문제다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지문을 대하시면 읽을 필요 없이 단어 하나 보고 해결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문제 제목이 비진이죠? 틀린 거 찾으랬죠? 1번 지문 길죠? 근데 딱 시작이 뭐로 시작해? 공무원. 적용 안 되는데?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공무원 사직서 제출 한마디에 쇼 유효야 무효야? 그냥 유효예요. 그래서 그때 뭐래? 무효라고. 틀렸잖아. 그렇죠? 1번이 답이요. 1번. 자, 2번은 갑은 문제 제목이 뭐요? 비진이죠. 갑은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줬대죠. 그럼 비진이 표시지. 그 다음 을이 병한테 또 매도한 거 나오죠. 그럼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을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아셔야지. 그럼 을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잖아.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을이 뭐래? 무과실이래.
그럼 유효죠. 비진이 상대방이 무과실이면 유효. 뒤집어. 을이 과실 있으면 그때 무효지. 그러면 을 무과실이니까 유효죠. 그럼 을 소유권 취득했네. 그럼 병은요. 악이라도 취득한다. 맞네. 요렇게. 그리고 전체를 읽으면 추접스러워. 전체를 읽으면. 아니 갑이 을의 환심을 살라고 증여의사 없이 금반지를 줬대. 이거 옛날 문제라 그렇지. 요즘 금반지로 환심 못 사요. 백 정도는 돼야지. 금반지. 금쪽아리 갖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자, 3번 단어 하나로 끝이야. 강박 나왔지. 문제 제목이 뭐였어요? 비진이었지. 그럼 강박 나오면 중간 읽지 말고 끝에 강박은 비진이 표시할 수 없다. 강박은 강박이다. 이렇게. 그럼 중간에 한 줄 반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없다. 자, 4번 눈에 띄는 거 뭐야? 명의를 빌려줬대죠. 비진이 아니요? 아니잖니. 문제 제목이 뭐였어? 비진이 표시였지. 근데 4번 지문에 명의 빌려준 경우가 나왔죠. 그럼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번은 증명 책임 나왔죠. 증명은 누가 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해야 되는 거야. 주장자가. 됐시. 그래서 1번이 답이요. 그 문제에다가 별표 2개 치셨죠? 네, 여기 나온 문제들이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자, 문제 2번. 자, 문제 제목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거 찾으랬죠. 1번 누구 나왔어? 공무원 농암 지구 끝에 준용된다. X. 1번의 답이요. 2번 거기 별표 2개 치고. 진이 나왔죠. 뭐가 떠올라? 진이 이대로 읽지 뭐? 안 떠올라? 에? 진이는 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이대로 읽으면 안 되죠. 자, 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말한다. 이대로 안 읽었네? 진이는 진정한 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특정한 내용 말한다. 맞다고. 이게 틀린 게 나오면 진정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틀린 게 나온다니까. 뒤에 틀린 게 나오는 것들 보실 거야. 자, 4번 또 나왔다. 강제. 강제가 뭐요? 강박이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성립 않는다. 강박은 강박이다. 5번 아무 뜻도 없는 낱말 맞추기예요. 자, 표시해봐요. 사직 의사 없는. 사직 의사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비진이 아니야. 어디 해봐. 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사실서 내죠. 진이야 비진이야? 사직 의사가 있으면 진이죠. 비진이 아니잖아. 사직 의사 없는 사람이 내면요 비진이지. 그 말이야. 지금 사직 의사 없는 사람이죠. 그럼 진이야 의사 표시 성립할 수 있다고. 의미. 사직 의사 없지. 비진이지.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어려운 거야. 뭐냐고? 사직 의사가 있으면 비진이가 아닌 거고 사직 의사가 없으면 비진이지. 딱 이걸 3번이나 해설하다니. 강의를 못 하는구먼. 자, 문제 3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러리로 한 번씩 낱말 맞추기 나오는 거지 답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저것도 답으로 내면 내가 가서 그놈을 죽여버릴 거예요. 격 떨어뜨리니까. 자, 문제 3번. 비진이 표시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게 비진이죠. 착오는 모르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이 점에서 구별이 되는 거야. 답으로 안 나와.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과실 없는. 그럼 상대방이 과실이 없죠. 그러면 유효. 3번 거기 별표 치고. 제3자 나왔네. 문제 제목이 뭐요? 비진이지.
비통명. 비 나왔네. 비. 그럼 비진이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한다. 다 되잖아 공식으로. 사. 거기 별표 2개 치시고. 뭐 나왔어? 대리권 남용 나왔지. 유추 적용 있다. 5번 뭐 나왔어? 강박 나왔죠. 제목이 뭐야? 비진이었죠. 그럼 두 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강박은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리스 5번이 답이요. 5번. 자, 문제 4번. 비진이 표시 틀린 거 찾으래죠. 1번 거기 별표 2개 치시고. 자, 1번 지문 딱 눈으로 보시고 비진이 표시 제목과 1번 나왔을 때 이 1번이 물어본 게 뭔가 단어 하나부터 찾아봐요. 물어본 게 뭐야? 원칙이야. 원칙에다 동합 치라고. 그럼 원칙은 뭐야? 유효지. 그래서 효력, 발생, 원칙. 맞다. 자, 2번. 대리권, 남용, 적용. 돼, 안 돼? 돼. 덩키는 도너츠야. 그래서 2번이 답이요. 자, 3번. 동합 쳐봐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대. 자, 이 사람 사직의사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하셨어? 자의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비진이 아니야? 아니잖아. 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닌 거야. 이런 건 답으로 안 나오겠죠? 나올 수도 있다고? 자, 4번. 상대방이 안 경우. 그럼 뭐요? 비진이 표시 상대방이 알았으면 유효요, 무효요? 아, 무효지. 그리고 상대방이 안 경우는 무효다고. 이 점이 통정호의 표시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걸 내가 해설을 많이 하네. 자, 5번 거기 별표 치고.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단어 뭐예요? 대출이잖아. 대출. 문제 제목이 뭐였어요? 비진이 표시였죠. 근데 대출 나왔지. 명의대여에서 대출한 거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비진이야, 아니요? 아니라고. 그래서 끝에 을은 원칙 대출과 반한 채무를 진다. 유효.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그대로 5번의 답으로 나와요. 이제 자, 5번 비진이 표시 틀린 거 찾으랬죠? 1번에 별표 치고. 앞에 나온 거 또 나오지만 표현을 달리하니까. 자, 문제 제목이 뭐예요? 비진이었죠. 1번에 뭐 나왔어요? 명의 빌려준 거 나왔죠? 비진이 아니야? 아니다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해서 명의 대여해가지고 대출 약정한 거 나오면 비진이요? 아니요? 아니다고. 유효요? 무효요? 유효다고. 그렇게 외워두시는 거야. 1번이 답이요. 자, 2번은 비진이 표시는 혼자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3번 계속 나와요. 상대방이 과실 없는 경우 유효. 뒤집어. 상대방이 과실 있으면요 무효죠. 다시 뒤집어. 과실 없으면 유효지. 그거야. 계속 나와. 4. 아이고 또 나왔다. 사직의사 없죠. 그럼 비진이지? 그 말이요. 뒤집어. 사직의사가 있으면요 비진이가 아닌 거고, 사직의사가 없으면 그게 비진인 거지. 이런 놈들은 구속을 시켜야 돼요. 무슨 가치 없는 거 이걸 내고 그랴. 표적은 아니요. 5번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효 취소해서 증명 나오면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람,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해야 된다.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야. 예시. 자, 6번. 쏘리. 이런 줄 알았어. 여러분한테 쏘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 쏘리. 깜빡하고 화면을 안 넘겼으니까. 정지해놓고 스마트폰 보시면 돼. 됐고. 6번. 야, 더 친절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친절해지기로 했어요. 6번. 자, 문제 제목.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거 찾으랬죠? 자, 1번. 진이 또 나왔지? 그럼 이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특정한 내용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아니다. 딱 맞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다. 딱 맞다고. 이대로 읽지 뭐. 이렇게. 자, 2번. 이놈 구속됐는데. 자,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죠. 문제 제목이 뭐야? 비진이었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지.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근데 끝에 뭐래? 미쳤죠. 미친 거 몰라? 아니,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잖아. 근데 뭐 한대? 이런 격떨어지는 문장을 이 훌륭한 자격증 시험에 내면 어떡해. 문제는 그 훌륭한 수험생이 틀리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 낸 놈이랑 이거 틀려서 떨어진 사람이랑 한 방에 구속됐어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지가 나왔죠. 문제 제목이 뭔데?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비진이 표시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지. 어디서 취소가 나와? 취소는 어디서만 나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외에는 취소는 안 되는 거라고. 격떨어져서 진짜 창피수라 죽겠어요. 이거의 답이요. 자, 3번. 대리행위 누굴 기준으로 해? 다 대리인 기준이지. 대리행위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주 대리를 기대하시고요. 자, 4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문제 제목이 뭐야? 비진이잖아.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 5번.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라는 점에서 통정어휘와 구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시. 자, 7번. 여기 하고 쉴 건데, 자, 7번 문제는 지금 비진이 표시는 독립된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시험들은 비진이 표시는 지금까지 봤던 유형처럼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대부분이고, 어쩌다 한번 사례 형태로 나온 건데, 이 7번 사례는 뭐에 대한 사례인지만 정리하고 뭘 우선 찾을지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 1, 2, 3번은 화면에 안 나오죠? 편집 잘못된 거 아니야. 볼 가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진하게도 안 해놓고 화면에도 안 띄운 거예요. 볼 필요 없고요. 이렇게 문제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갑은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등기했다라고. 무슨 사례요? 응? 비진 사례잖아. 어떻게 알았어?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기부했으니까 비진이 표시잖아요. 그럼 이 사례가 시험에 나오면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비진이 표시 사례 나오면 누가 중요해? 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진이 표시 사례가 시험에 나오거든.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말고 을이 무과실이다, 을이 과실있다, 그 문장을 무조건 먼저 찾으라고. 그러니까 1, 2, 3번 싹 빼고, 자, 4번에 여기다가 몇 표 치시면 돼. 자, 4번에 주어가 뭐야? 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을이. 그럼 이제 정리해야지. 을이 무과실이면 유효죠? 을이 과실 있으면요? 그때 무효잖아. 그러니까 을 먼저 찾아서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4번은 을이 뭐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표시해봐. 그럼 을이 알 수 있었죠? 그럼 유효야 무효야? 무효잖아. 왜 무효야? 을이 알 수 있었으니까. 을이 전혀 몰랐었어야지. 을도 갑의 진이가 아니면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럼 을은 취득해 못해? 못하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사례 나오면 뭐부터 찾으라고? 상대방이 과실이 없는지, 과실이 있는지 그 지문을 먼저 찾으라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쉽게 푼다고. 자, 이제 5번. 5번은 끝에 물어본 것부터 보면 이거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소유권이 갑한테 있냐고. 근데 앞에 누가 나왔어요?
병이 나왔지, 병. 병이 누구야? 병이 누구야? 몰라? 위에 당사자가 누구야? 갑과 을이잖아. 그럼 병은 누구야? 제3자지. 근데 병이 뭐래요? 갑의 진위를 몰랐대죠. 그럼 선이죠. 그럼 선이 제3자지. 그럼 소유자 누구야? 병이지. 지금 비진이 표시 사례잖아. 근데 선의의 제3자 병 나왔죠. 그럼 병은 언제나 취득하잖아.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지. 그럼 소유권은? 병이지. 근데 뭐래? 그래, 여기 틀린 거야. 그래서 여전히 가백이 있다. 여기 틀린 거라고. 요 두 지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됐시. 자, 쉬었다가 마지막 통정어 하시면 돼. 통정어에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대신에 사례를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예상 시간은 5시 29분이에요.